비틀주스의 36년 만의 후속작 이 비틀주스를 감상을 했습니다. 전작인 비틀주스가 88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제가 86년생이란 말이에요. 사실 접할 기회도 없었고 명성만 들어봤지 이 작품에 대한 뭐 특별한 뭐 추억이 있다든가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. 근데 이 팀 버튼 감독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컬트적인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비틀주스라는 작품을 꼭 언급을 하시길래 되게 궁금했던 작품인데 마침 이번에 후속작이 개봉한다고 해서 요 1편부터 챙겨봤습니다. 이번 작품 이야기하기 전에 1편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좀 해보자면은 이 영화상에서 그 비틀주스 타이틀이 딱 뜰 때 자막이 유령수업이라고 뜨더라고요. 이게 국내에 수입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유령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. 1편을 다 보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좀 자주 언급을 했는지 바로 좀 이해는 가더라고요. 팀 버튼 감독의 특유의 감성? 뭐 미장센이라고 해야 될까요? 말로는 묘사가 안 되는데 그 팀 버튼만의 그 그림체 같은 게 있어요.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. 그때 그 감성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뭐 충분히 충격적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뭐 시각 효과라든가 연출 같은 것들도 좀 신선하긴 했어요. 사후 세계 묘사나 기괴한 유령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효과나 눈속임 이런 것들은 뭐 죄다 끌어서 사용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뭐 특히 그 옷장 속에서 얼굴살 뜯어내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. 그 장면이랑 문을 열었더니 잘린 목을 막 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야 이거 그 당시에 봤으면은 진짜 기절했겠다 싶은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게 놀랍게도 전체 관람가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이 당시에 어린이들은 이런 걸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되게 강한 어린이들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이제 와서 보기에는 내용이 막 신선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뭐 이 당시에 이 작품을 처음 봤던 사람들은 이게 어떤 느낌이었을까 빙의해서 보다 보니까 뭐 미장센이나 특수효과 연출 같은 것들은 나름 신선하게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요. 뭐 사실 지금 같으면은 그냥 CG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그때는 뭐 나름 어떤 장인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연출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. 나름 비틀주스는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. 이번에 개봉한 이 비틀주스를 감상하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이 비틀주스 요 작품은 꼭 보시고 감상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. 왜냐면은 전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번 작품에도 진행이 되는데 뭐 이렇다 할 설명 없이 그냥 진행이 돼요. 그래서 전작을 모르시는 분들은 다소 뜬금없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이제 이번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36년 만에 같은 감독과 같은 배우들이 만들어낸 이 후속작은 어땠냐? 사실 저는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. 이게 사후 세계의 묘사 스케일도 더 커지고 이 새로운 캐릭터들도 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. 무려 이 새로운 캐릭터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모니카 벨루치랑 이 월렘 데포예요. 그리고 웬즈데이 이후로 주가 상승 중인 제나 오르테가 요 배우도 나온단 말이에요. 이 같은 감독의 더 발전한 기술력의 이 명배우들이 연기하는 새로운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재미없을 수가 있냐. 이 작품에서 1편에서 다뤘던 그 시절 그 감성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지금 시대에 와서는 독이 되었던 그런 느낌이에요. 사실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 동시대에 그 1편을 접하고 그 시절의 이 작품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상당히 반갑게 그 추억 소원을 하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처럼 이제 와서 이 시리즈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서사가 다소 좀 낡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. 이 팀 버튼 감독 특유의 감성 아니면 뭐 미장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긴 하거든요. 뭐 심지어 음악도 좋아요. 오프닝 장면부터 시작해서 극 중간중간에 깔리는 뭐 배경 음악이나 아니면 삽입곡들 이런 것들 그냥 들어봐도 이 특유의 분위기랑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. 그리고 뭐 디스코장 분위기가 나는 저승행 열차 그런 장면도 나오고 이 모니카 벨루치가 연기하는 캐릭터인 델로레스 이 캐릭터가 처음에 등장할 때 온몸이 토막난 상태로 있어요. 토막나 있는 이 신체들이 합체하는 첫 등장 장면은 보면서 감탄이 나온단 말이에요. 야 어떻게 저런 연출을 했지? 야 진짜 등장 장면 진짜 신선하다. 되게 기대감을 가지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 그리고 이 월렘 데포가 연기하는 새로운 캐릭터인 울프 잭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살아있을 때 되게 유명한 B급 액션 배우였어요. 근데 실제로 그런 B급 액션 배우가 할 만한 그런 행동들에 과몰입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. 그래서 이 캐릭터가 하는 행동이 좀 웃겨요. 보다 보면은 몇 번 피식피식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. 그 캐릭터도 좀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유령들이 본인이 죽었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저승에 오잖아요. 그래서 딱
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왜 죽었을까 이게 딱 유추가 될 수 있게끔 분장을 해놓은 그런 연출들이 너무 기발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전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캐릭터 중에 한 명인 그 얼굴이 쪼그라든 그 유령이 있어요. 극 중에 그 메인 캐릭터 이름이 밥이었나? 그 밥이 하는 행동도 너무 귀엽고 막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 피규어 나오면은 좀 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해서 저렇게 연출을 했지? 이래서 팀버튼 감독이 되게 네임밸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. 이 얘기만 들으면은 그러면 영화 재밌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이런 요소들 특정 장면들만 하나하나 따로 보면은 꽤 괜찮아요. 여전히 놀랍고 볼만합니다. 괜찮습니다. 근데 이것들을 다 합쳐놓으니까 다 이어져 있으니까 다소 산만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.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감독님이 이거 찍으면서 이 숏폼 바이럴을 좀 노렸나 싶을 정도로 이게 장면은 되게 괜찮은데 이걸 다 합쳐놓으니까 되게 안 붙더라고요. 제가 예언하겠는데 이게 나중에 영상 소스 풀리면은 이 장면 떼가지고 숏폼 엄청 올라올걸요. 특히 디스코풍의 이 저승행 열차나 아니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모니카 벨루치 신체들이 그 합체되는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숏폼으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. 중간에 제나 오르테가가 연기하는 아스트리드의 남자친구의 정체가 밝혀지는 그런 장면이나 아까 모니카 벨루치의 첫 등장 장면,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는 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. 이제 앞으로 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진행될 건가 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, 근데 아니에요. 이게 심지어 빌런 캐릭터들의 퇴장도 너무 허무하게 퇴장을 해버리고 이 빌런으로 인해서 생긴 갈등들이 너무 쉽게 해결이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다소 김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는 모르겠는데, 이게 제목도 비틀주스고 제일 중요한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은 비틀주스란 말이에요. 비록 빌런처럼 묘사가 되긴 하지만, 근데 이 비틀주스가 극 중에서 하는 행동들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전작에서도 똑같이 엄청 오버스러운 행동들을 해요. 전작에서는 이게 나름 봐줄만 했어요.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 오버의 정도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좀 느껴지더라고요. 기술력이 좋아진 탓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, 옛날에 전작에서는 좀 오버를 해도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이제 그 오버들이 묘사가 되기 때문에 나름 좀 귀엽게 보는 맛도 있었는데, 이번에는 이 행동 자체도 과하고 그 과한 행동의 기술력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좀 더 이 과한 행동에 현실감이 부여가 되면서 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특히 저는 제일 뜨악했던 게 그 아기 비틀주스가 나오거든요. 매니아인 분들한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 아기 비틀주스의 외모 디자인이나 그 하는 행동들,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. 팀버튼 감독의 작품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외톨이 정서가 있어요. 외톨이 인물들의 이 서사가 중심으로 항상 깔리거든요. 그래서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로 그 외톨이 정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비틀주스는 저승에서조차 골칫 덩어리 그런 이미지고, 그리고 리디아는 영매라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고, 그리고 리디아의 딸인 그 아스트리드는 기후 문제 이런 거 막 운운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, 그리고 델리아도 돈은 많이 벌지만 괴짜 예술가 느낌을 주면서 주변에 친구가 없고, 이런 외톨이들이 연대하기도 하고 지지고 볶기도 하는 게 이번 작품에서 중요 정서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. 제가 이 비틀주스 별로였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이트 시네마님은 외톨이인 적이 없어가지고 그 팀버튼의 정서에 공감 못해서 별로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,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죄송합니다. 전작을 동시대에 보셨거나 과거에 인상 깊게 보셔가지고 이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, 팀버튼 감독의 팬들, 이런 분들이라면은 설사 제가 위에 언급했던 그런 단점들이 느껴지시더라도 그냥 한 번쯤은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작품 같고요. 거기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다면은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팀버튼 감독이 최근에 감 잃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가 이 넷플릭스의 웬즈데이가 흥행을 하면서 그래도 다시 과거의 그런 명성을 좀 회복하나 싶었는데, 이번 작품이 소수 매니아층을 제외하고 어떤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, 국내에서는 좀 흥행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이제 글로벌 흥행이 어떻게 될 것인가,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흥행 성적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고 제가 추후 방송에서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